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팅 마스터즈 운영하는 신기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책의 저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되게 책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기계를 다루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책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카페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면서 매뉴얼 교육을 하시고 프랜차이즈 같은 데 컨설팅으로 실무 매뉴얼 교육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보통 다니시다 보면 많이 미흡한 편인가요? 매일매일 백플러싱 하는 데가 믿기 어려우겠지만 5%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만 매일 한다면 상위 5%의 바리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이 백플러싱이 안 되면 어떤 맛이 나냐면 지방이 오래된 맛이 나거든요. 타이어 탄내, 고무 탄내가 납니다. 그게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매일 관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카페에서 제일 먼저 관리할 것이 에스프레소 머신이거든요. 사실 이 머신도 제가 갖고 있은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역으로 이상 없이 쓰고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만 충분히 해준다면 AS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작업도 매우 쉽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스페셜티를 쓰고 좋은 커피를 쓴다고 해도 좋은 커피를 만드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쁜 커피를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청소만 안 하면 나쁜 커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좋은 커피를 만드는 노력이 천이 든다면 나쁜 커피를 안 만드는 것은 단지 10 정도의 노력만 들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커피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좋은 커피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루의 영업이 끝나면 헤드 부분에 커피때가 쌓여있기 마련이거든요. 하루 종일 커피를 볶고 커피 기름이 닿았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보면 확실히 기름 쩐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빼줘야만 다음날 깨끗한 커피를 넣었을 때 잡미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포타 필터를 제거하고 나면 하루 종일 사용했던 커피에 기름때들이 남아있거든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밑이 막혀있는 블라인드 바스켓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플러싱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백이라는 건 뒤쪽으로 플러싱, 물을 내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용했던 필터 바스켓을 꺼내고요. 이제 블라인드 바스켓을 넣은 다음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세정제라고 되어 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티스푼에 반 스푼 정도 0.5g에서 1g 정도 사이만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동하기 전에 먼저 물을 흘리면서 솔을 가지고 헤드 부분과 가스켓 부분에 있는 큰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닦아내고 난 다음에 포타 필터를 결합해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청소 기능이 없을 때는 작동을 해주면 압력이 들어와서 포타 필터 안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켜져서 한 5초에서 10초, 꺼지고 20초 정도, 이렇게 6번에서 8번 정도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작동해보면 세제가 녹으면서 거품이 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액체가 헤드 안에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면서 쌓여있는 낡은 찌꺼기들이 세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작동을 시켜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솔레노이드 작동이 약 50만 번에서 100만 번을 작동 보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라이프 타임으로 쓴다 해도 그 숫자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 정도로 기계가 무리가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음 놓고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를 하고 나서 커피를 먹어보면 커피 맛이 매우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청소를 매일 하지 않는 경우 관로가 차츰차츰 커피때 때문에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막혀버리는 현상들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우 비싼 AS 비용과 함께 수리하는 동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장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헤드가 2개나 3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라인더에서 가까운 부분을 자주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는 헤드가 관로가 자꾸 막히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나 물에 나오는 양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룹마다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바리스타들은 매번 다른 헤드를 번갈아서 써주는 것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3-4번 정도 작동했고 지금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커피때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백플러싱만 자주 해도 머신에서 고장날 부분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꼭 마감 때 해주실 걸 권유드리고요. 다 완료가 되시면 필터 바스켓과 포타 필터는 세제를 이용해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스팀핸드의 이제 팁을 젖은 행주로 외부에 우유가 눌러가지고 때가 되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걸 풀어서 청소를 해줄 겁니다. 그거는 매주 하는 편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트레이 청소입니다. 트레이를 드러내시면 커피 때가 있습니다. 커피 가루들도 나오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십니다.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 보통들 여기가 관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여시고 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4, 5년 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여기를 청소 안 하면서 커피가루에 물이 먹게 되고 물이 먹으면서 부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판이 완전히 삭아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서 밑에 떨어져 있는 커피가루와 액체들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은 커피 머신을 닦아주는 일인데요. 오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젖은 행주 가지고 닦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닦고 나면 물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른 린넨 하나 준비해 주셔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린넨으로 닦아주시면 광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마감을 위한 준비는 머신 쪽에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샤워 스크린을 하든지 디퓨저를 하든지 이런 거를 분리해서 청소하는 거는 매일 안 해줘도 될까요? 가능한 매일 하면 가장 좋긴 한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인더 마감 청소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되게 고민스러운 게 저희 가게 옆에 새로운 가게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저도 걱정이 되지만 저희 직원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늦게 차를 몰고 그 가게 앞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머신 호퍼가 그대로 달려있느냐.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 많은 카페들이 호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놔두고 퇴근을 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커피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하게 되고 실제로 카페가 저녁에 에어컨을 꺼놓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커피가 쩐내가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커피에 기름이 요즘은 없다 해도 어느 정도 기름이 있는데 이 호퍼에 새 커피를 내도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호퍼가 그대로 꽂혀 있으면 직원들한테 와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 살 수 있다 우리는. 마감 때 커피를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퍼를 넣어서 커피가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가지고 있던 커피 봉투에 얘를 이제 제거해 주게 됩니다. 봉지에 담았으면 잘 여며서 보관해 주십시오. 커피는 제일 중요한 게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가장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빛을 차단해 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명한 호퍼에 오래 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호퍼는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데 세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해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줘서 안에 있는 기름때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잘 말려서 이제 건조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결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가 챔버에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만큼은 이렇게 스푼으로 떠서 마저 제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챔버 안에 커피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작동시켜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위험하니 다시 호퍼를 끼우시고 작동을 해주시면 남아있던 커피를 모두 갈아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좀 갈아버리기 아까운 거 아닌가요? 아까운데 다시 쓸 수는 없으니 제가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날과 날 사이에 커피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걸 묵고 나면 새 커피가 들어갔을 때 계속 냄새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치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커피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불어주면 이 안에 있는 최소한의 커피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출구 부분인데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에 미분하고 기름들이 엉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해주시면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기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이나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안에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꺼내셨으면 솔로 외관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하시고 행주로 겉에 닦아주시면 그라인더 마감 청소는 끝나게 됩니다. 냉장고는 우리가 이제 간냉식하고 직냉식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창업자들께서 비용이 싸다 보니까 직냉식 냉장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직냉식 냉장고의 최대 단점은 내부에 성에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부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음식물을 넣었을 때 빨리 상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업하실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능한 간냉식 냉장고를 사시는 게 재료 관리나 재료 유지 면에서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는 좀 돈을 들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저희가 냉장고를 청소하는 거를 매일 해야 되는데 겉면만 닦고 마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겉면 닦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냉장고라는 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문을 열 때마다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생기게 되고, 습기라는 것들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주만 갖고 닦아서는 되지는 않고요. 곰팡이 포자나 세균들을 없앨 수 있는 소독액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소독액은 흔히 보는 락스를 500대 1로 희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거 500ml 캔에 1g 정도의 락스를 넣어주시면 정확한 희석이 됩니다. 락스를 원액으로 쓰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락스를 300대 1에서 500대 1로 희석을 하면 매우 안전한 청소용 제품이 됩니다. 근데 이런 데다가 알코올도 되는데요. 알코올은 세균의 탈수를 시켜서 살균을 하거든요. 근데 탈수만 됐다가 다시 수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뿌렸을 때는 굉장히 잘 문질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탁월하게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라인더 계열을 닦을 때 매우 좋습니다. 근데 냉장고류를 닦을 때는 수분에 의한 곰팡이류잖아요.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락스 계열의 소독액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락스는 푸드 그레이드가 있고 일반적인 산업용 그레이드가 따로 있는데, 푸드 그레이드는 매우 비쌉니다, 사실. 근데 유한 락스가 매우 순도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 병 사놓으면 1년도 넘게 쓰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1g씩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소독액을 마련해 놓습니다. 냉장고를 여시면 패킹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패킹 부분들에 뿌려주면서 닦아주게 됩니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문이 닿으면서 여기에 외부하고 내부에 냉기차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냉기차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생겼는데 이 부분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니 깨끗이 닦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드실 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매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시면 모든 제품은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되어 있고요. 내부에 당장 사용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도록 합니다. 바닥을 보시면 물기가 있는지 확인해서 물기가 있다면 소독액을 사용해서 바닥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오염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냄새 나지 않는 냉장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위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냉장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냉장고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가 뭐냐면 내부에 온도 설정 센서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문을 닫아 놓으면 밖에서 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막 냉장고 보면 내가 6도나 뭐 4도로 세팅을 해놓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냉장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6도로 세팅해놔도 막 10도, 15도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를 가지고 내부의 온도가 정확하게 나오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온도계는 반응이 되게 느리기 때문에 달아놓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온도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빙기인데요. 제일 먼저 확인할 일들은 얼음의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얼음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거나 투명하지 않고 하얗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얼음을 제조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물질이 있어서 얼음 상태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AS를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많은 분들이 이 안에 스쿱이 들어있게 되는데 차갑다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에 닿아 있는 세균이 여기에 미생물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에 스쿱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쿱이 항상 건조된 상태로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감대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빙기에 관련해서는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빙기를 청소하거나 제빙기 관리하는 거는 매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 할 일은 아닙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무디나 과일 주스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블렌더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날 있는 쪽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손을 넣어서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 밑에 우유 기름때가 위생상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쁘게 하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유지방 분해 효소제가 따로 팝니다. 여기에 종이컵 4분의 1 정도만 넣어주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잠깐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던 유지방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 청소하는 중간에 약품 넣으시고 한쪽에 방치해 놨다가 머신 청소 다 끝나면 설거지할 때 같이 설거지 해주시면 됩니다. 귀찮으시면 퇴근 전에 담아놓고 가셨다가 다음날 헹궈서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머신 약품하고 같이 쓰면 안 되나 그러는데 머신 약품 쪽은 플라스틱을 변형을 시킵니다. 물론 세척은 잘 되는데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버리시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닦으시면 되고, 본체는 맨날 보듯이 우리가 행주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무 패킹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무 패킹 벗겨놔서 얘를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수기입니다. 이 온수기는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외관을 닦는 거는 당연히 하고요. 물바지들을 대체로 청소를 안 하세요. 그래서 물바지를 빼가지고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깨끗이 닦아야겠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온수기를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매일 간단하게 틀어서 온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다면 설정으로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도 이렇게 담아보시면 3, 4도 정도 차이가 나요. 87도 맞췄는데 82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만드는 동안 에스프레소 부어주면 약 70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마셨을 때 화상 입지 않을 온도가 나오도록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커피는 온도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맛의 형태가 틀려지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너무 뜨거운 물을 했을 때 향미를 못 느끼게 하니 많은 바리스타들이 주장하듯이 70도 이하의 풍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온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온도를 매일매일 측정하고 조정해 주는 일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커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먹을 때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스페셜한 바리스타의 능력이 되겠죠. 이 꼭지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다 보니까 끝에 하얗게 석회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안 좋아요. 석회질이라는 게 미네랄이 침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생하고는 상관없으나 손님이 보게 됐을 경우에 지저분하다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제거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는 특정 온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 내가 설정한 온도하고 실제 온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외부 온도계를 이용을 해서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케이크나 디저트나 제과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테이블 냉장고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온도를 체크해 주시는 게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용을 하시다 보면 내부에 습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습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소독액을 가지고 내부 습기를 제거하면서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내부의 습기들은 대부분 증발조가 있어서 매주 한 번씩만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수구입니다. 카페에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하수구 막힘입니다. 하수구 막힘이 왜 일어나냐면 요즘 이제 유제품을 사용한 메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인시페라든가 생크림 라떼라든가 생크림을 이용을 하는데 하수구에 들어가면 실제로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이하, 겨울에는 영하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뚫리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로 날씨가 선선할 때 막힘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가 나온다면 온수를 최대한 오래 틀어서 충분히 흘려가지고 하수구를 데워주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온수가 없다면 큰 피처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으셔서 하수로 천천히 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간 크림류 이런 것들이 좀 노곤노곤해지게 되거든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유지방 분해 효소제가 있습니다. 반컵 정도를 하수구에다 직접 부어줍니다. 그러고서 퇴근합니다. 그 뒤에 물을 흘려버리면 이게 씻겨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마감하고 퇴근할 때 흘려주게 됩니다. 이걸 한다고 아예 안 막히는 건 아니지만 막히는 빈도를 매우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뚜러뻥 같은 걸 쓰세요. 뚜러뻥은 강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름류를 만나면 비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유제품을 많이 쓰는 데는 하수구에 뚜러뻥을 물어버리면 안에 돌덩어리가 나옵니다. 그게 비누가 된 지방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가는 현상이 생기죠. 매일도 귀찮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해주시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의 일이 다 끝났죠. 그럼 오늘 기분 좋게 퇴근하면 됩니다. 제가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기업 카페들이 그나마 오래 버티는 이유가 매뉴얼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해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좀 더 위생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소속된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맨날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매주 단위로 청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죠.